지난 시간에 좀만 더 있었으면 바로 그냥 끝내는데 시간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잠깐 보면 여기가 뭐냐면 그 우리 부정방정식 했잖아. 이게 부정방정식이 다시 말해 미지수 개수가 등식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됐고, 그래가지고 막 부정방정식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요런 식으로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 5라고 치자. 그럼 그럼 1 곱하기 5 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 되고, 만약에 정수라 그러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냥 이렇게 때려박으면서 푸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때 내가 이게 첫 번째라 그랬고, 두 번째가 특별하게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그래도 자네들이 중간고사를 아예 그냥 때려치고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면 너네들 그래도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정도는 대충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눈치는 챌 수 있어. 됐냐? 딱 보면 부정방정식이 맞아. 분명 미지수가 두 개야. 두 개인데 등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못 풀잖아. 그치? 그런데 그 심지어 자연수나 정수도 아니야. 실수야. 이런 때려 넣는 것도 안 되지. 그런데 생긴 걸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만하게 생겼지. 그지? 그 정도는 보여줘야 돼. 그지?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준비를 내가 이제 색깔별로 이쁘게 한번 해볼게. 대신 Y도 있기 때문에 Y도 좀 같이 고쳐줘야 되고, 요 13은 그냥 가장 마지막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이제 자네들 원래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 고치는 방법 있지. 반땡 제곱하는 거. 그거 붙여. 그거 딱. 그 다음 Y에도 y제곱 플러스 6y잖아. 그럼 6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이고 제곱하면 9가 필요하지. 그 다음 내가 맘대로 붙인 숫자가 플러스 4와 플러스 9야. 그걸 다시 빼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거 쓴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면 돼. 물론 지금은 딱 13이라 그냥 대놓고 딱 맞는 거 알겠지만. 됐냐? 됐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딱 계산이 되지. 그래서 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해결이 됐네.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고, 난 파란 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고, 그 다음 더해서 0이 나왔으니까 제곱 합이 0이면 개별적으로 다 0이어야 하는 요 원리로 지금은 문제가 풀리네요. 따라서 x는 2, 그 다음에 y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특수한 경우. 됐지?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까먹으면 못 푸는 거야. 까먹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고. 됐지? 자, 이 두 번째 것도 잘 봐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x, y 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얘네 셋 가지고 어떻게든 숫자 개수 조작을 해줘야 돼. 됐냐? 됐지? 그러니까 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지를 잘 봐. 뒤에는 여기 x에 대한 1차항이 있어. 약간 퍼즐 맞추기야. 앞에 2x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니네들이 위에 식들을 적당히 잘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얘는 이렇게 붙여줘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x제곱 중에 하나를 일로 보냈으니까 x제곱 하나 남았고, 그 다음 6xy에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붙여줘야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지. 즉 그냥 중간고사 때부터 했던 완전 제곱식이 좀 눈에 많이 익혀 있어야 이게 보기 좋게 딱 고칠 수가 있어. 됐지?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은 최종적으로 x 더하기 3y 전체 제곱, 그 다음 x 더하기 3제곱이 0이다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 제곱의 합이 0이므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x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에서 x 더하기 3y가 0이란 소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겠네. 그냥 딱 요겁니다. 딱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끝났어. 됐지? 됐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럼 넘어가 봐. 노멀 문제도 반드시 다시 연습을 하시고 다시 집에서 혼자 다시 풀어보시고, 요 노멀도 지금 준 것처럼 변형 문제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그래도
초반부 그냥 교과서만 냅다 풀면 맞출 수 있는 초중반 문제 이후 말고 한 중후반 문제들도 좀 손을 댈 기술을 얻어갈 수가 있어. 자, 보자. 일단 이런 거 중간고사 때 계속 하던 건 하자. 얘가 1차식으로 x 빼기 루트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에 루트 3 집어넣으면 0이란 소리지. 즉 일단 a 값은 그냥 공짜로 나오네. 자, 루트 3이야. 4제곱하면 몇이야? 9.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헷갈리면 루트 3 4제곱이 이거잖아. 이렇게 써놓고 해. 괜히 틀리지 말고. 그지? 루트 3 4제곱이 4번 곱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9 맞지? 그 다음 그러면 여기 x제곱에 루트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12가 0이구나. 그럼 일단 여기서 a 값이 나오네. 몇이냐? 2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따라서 a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4차식이 완성되고 이렇게 되지. 자, 복 2차식이지. 됐냐? 그치? 는 0 요거 풀라 그랬으니까 는 0까지 붙여줍시다. 내실근 중, 그러니까 이제 얘를 풀어야 복 2차식인데 그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냥 곱게 인수분해 되는지는 시환해 보면 바로 나오지. 아, 얘는 그거 아니네.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잖아. 그냥 인수분해 되지. t 빼기 3, t 마이너스 4 그냥 인수분해 되네. 이러면 어려운 거 아니지. 됐지. 따라서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면 t가 지금 x제곱이었지. x제곱 빼기 3 다시 x제곱 빼기 4가 0이다. 여기에서 x제곱은 3. 따라서 x값은 뿔마 루트 4. 뿔마 잘 붙여라. 그 다음 다시 x제곱은 4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x값은 뿔마 2가 되겠고 가장 큰 거 누구냐? 2네. 두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게 베타래. 누구야? 플러스 루트 3이지. 그 다음에 a 값은 방금 구한 마이너스 7이고. 됐지? 베타는 제곱하랍니다. 저거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복소수 뭐 나와 있는데, 복소수가 잡혀 있어. 근데 그 복소수가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이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3차 이상의 방정식이 개수가 미지수 없잖아. 그러면 제발 조립제법부터 시도해봐.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웬만한 상황에선 될 거니까. 됐지? 잘 생각해서 저 몇으로 되냐? 2로 되네. 조립제법 되는 거 찾는 건 이제 잘 찾지. 8, 16, 0. 그럼 이 조립제법의 결과도 잘 써주고. 그럼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2차 방정식 기술 다시 한번 쓰면 되겠네. 왜냐? 이러면 요건 실근이야. 2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 젯은 여기서 나온 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맞냐? 따라서 자 2차 방정식으로 옮겨 쓰자. 얘의 한 근이 젯이야. 자, 그럼 켤레근 개념 알지? 안 나와 있어도 자동으로 같이 근이야. 맞지? 그럼 2차 방정식에 두 근 잡혀 있으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지. 계속 중간고사 때 했던 건 계속 반복되고 계속 나와요. 계속 아무렇지 않게 쓰면 돼. 됐지? 그런데 나에서 양의 실수? 그 전에 먼저 니들 눈에 박혀야 되는 게 나의 지금 빼기가 있네. 다 중간고사 때 했던 거잖아. 얘 구하는 방법이 뭐야? 요거 곱셈 공식 쓰는 거지. 요거 곱셈 공식 써가지고 쟤도 구하면 되겠네. 그냥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제탕이야. 16. 이건 몇이야? 8. 그러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이네. 그러니까 잘 봐. 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16이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루트 씌울 거니까 뿔마 붙여야 되고 여기에 루트 이렇게 씌우면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i 하나 밖에 나오지.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따라서 나 힌트에 집어넣어 봅시다. i분의 요 놈이지.
자, 이러면 얘가 i가 지워지고 요렇게 되고, 근데 나에서 이게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이제 뿔마 중에 플러스라고 나에서 알려준 거네. 플러스라고 나에서 알려준 거네. 됐냐? 그치? 나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라고 나에서 알려준 거네. 됐냐? 됐죠? 됐죠? 따라서 z 빼기 z 바가 4i고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요거죠. z 플러스 z 바가 마이너스 4인 거 이용해서 이걸로 z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냐? 됐지? 됐지? 마무리 잘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가 봐. a 곱하기 b를 구하래. a 곱하기 b가 z이거든. z에 들어있었어. 이거 이제 복소수 됐던 거잖아. 그냥 z에 집어넣어라. z 바는 a 마이너스 bi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되지. 둘이 더하면 2a잖아. 2a가 지금 마이너스 4다.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빼면 4i래. 여기서 이거 빼면 2bi잖아. 2bi가 4i란 힌트 준 겁니다. 따라서 b는 2 나오겠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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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방정식 시도야 얘기했지? 저기 보면 저 미지수 그러니까 a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앞에 숙제를 했으면 적당히 보이지 않나 이제? 아직 안 보이나? 그냥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놓고 시도해봐. 그리고 이거 지금 다 더하면 0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1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3차식을 인수분해 시도할 생각을 안 해버리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잉? 이렇게 딱. 됐지? 그러면 제 인수분해하면 이제 x-1에 중괄호 안 쳐도 되나? 이렇게 될 거고. 자, 앞에서 했던 것들이야. 그치? 전에도 숙제로 잘 했던 것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했으니 이제 막 나눠서 할 때 되지 않았냐? 그치?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래. 근데 일단 여기에서 x는 1은 하나 나왔고. 자, 그럼 가지수가 나뉘어지냐? 여기에서 어떻게 근이 나와야 되는지 되냐? 실근은 두 개여야 해. 근데 저기 이미 1이 있지. 그럼 여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야 돼? 1이 아닌 이어야지. 1이 아닌 중근이 나와야 돼. 맞지? 1이 아닌. 그래서 일단 중근은 나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일단 판별식 확인을 해봅시다.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이다. 따라서 a 값이 지금 요게 이제 a의 a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a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4야. 두 개 나왔잖아. 다 집어넣어서 확인해야지. 왜냐면 1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중근이면 안 되거든. 0 집어넣어보자. 일단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제 방정식은 야 그냥 이거 이러는 거 0이 중근인 거지. 되지. 되는 거지. 오케이. 확인. 마이너스 4도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야 이거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인 거지. 둘 다 되네. 오케이. 확인. 됐지. 하나 더 뭐 있냐? 여기에서 1이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경우 있지. 그치? 그치? 즉 얘가 1을 하나 더 근으로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 다른 거 하나 더 딱 나오면 조건 만족이야. 그치? 따라서 얘가 1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되지. 자, 1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어서 얘가 성립하게 만드는 a 값 찾아보면 2분의 1 확인되네. 그래도 확인해야 돼. a의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 양변에 2 곱해서 방정식의 해를 끝까지 확인. 이게 시험 때 이런 거 확인을 잘 해줘야 돼. 막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러면 이제 x값이 1이랑 노린 대로 1 하나 나왔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럼 이렇게 실근 한 개랑 이렇게 딱 두 개. 문제 없네. 됐냐? 다 확인하고 이제 그럼 지금은 요 세 개가 다 정답이 되겠네. 됐지? 됐지? 야, 513번부터 해볼게. 일단 이것도 자, 또 1번
이만큼입니다. 뭐 이렇게 조건만 나와 있으면 겁먹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라. 뭐야? fx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f3은 0이다 라는 힌트 준 거고, 그 다음 개수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을 1-루트2라고 줬기 때문에 켤레근 가능이지. 얘랑 요게 지금 저 3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뭐 이렇게 알려준 거네. 됐나? 됐지? 나에서 그럼 뭐야? 나에서 F3이 0이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갈 근 하나를 추가로 또 알려준 거잖아. 3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그지? 가와 나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세 근을 다 알려줬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 그치? 됐어? 됐지? 분명 3차 방정식 fx는 0이라 그랬는데 위에서 얻은 힌트가 f3이 0이란 얘기는 여기다가 3 넣어도 된다는 소리고, 그게 근이잖아. 넣어도 되는 값. 그지? 따라서 끝. 이 문제는 끝은 아니지만 여기에 세 근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맘먹으면 a, b, c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밑에 여기 우리 네모 박스 치던 거 있네. 이렇게 된 거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돼 있잖아. 네모칸 기술 잘 쓸 수 있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니네 시험 때 시간 차이야. 그러니까 이 세 근이 나왔잖아. 맞지? 그치? 맘먹으면 세 근의 합,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A, B, C 다 구하고 요것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식 찾고 이러고 풀 수는 있는데 졸라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실은 이거 지금 A, B, C 구할 필요 없지? A, B, C 구할 필요 없지? 그 네모칸 기술 다시 한번 해볼까? 네모칸 기술. 지금 요놈의 근을 세 개를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얘랑 얘. 자, 네모칸 기술이 뭐라고? x만 네모로 바꾸기였잖아. 아, 지금도 이거 설명하느라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당연히 시험 때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 상태로 지금 여기에 네모 안에 2x 더하기 1이 들어간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지금 2x 더하기구나.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내가 알려준 네모칸 하는 거지. 그치? 빨리 하는 방법.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그냥 2항에서 자 1 넘겨. 그러면 1 지워지네. 얘도 1 넘어가면 그냥 한 번에 합시다. 이렇게랑 3인 경우에는 1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다시 양변에 2까지 나눠주면 바로 한 번에 근 3개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거 3개 곱하라는 얘기. 됐지? 저기 A, B, C 구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시간 갖다 버리는 게 될 거야. 잉? 됐죠? 네모칸 기술 쓰면 되잖아, 이거. 됐냐? 저 네모칸 기술은 뒤에 방정식에서도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야.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가능해. 그치?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다 똑같은 말. f3이 0이다. 그 다음 fx는 0에 한 근을 3i라고 저렇게 3i 써있으면 또 못 알아보더라. 3i라는 건 실수 부분이 0이고 허수 부분이 3i란 얘기야. 개수가 실수란 조건 있지? 얘도 켤레근 쓸 수 있어요. 요게 나머지 한 근일 거고, 가에서 이제 그냥 3도 근이라고 알려준 거지. 됐지? 됐지? 그런데 이번엔 요거네. 자 네모칸 기술 빠르게 해보자. 따라서 딱 보고, 네모 안에 3x를 넣으라는 얘기구나. 방금 요 과정을 시험 때는 저렇게 계속 네모 그리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쯤은 이제 머릿속으로 딱 바로 되면서 3개 딱딱딱 바로 나와야 돼요. 됐지? 됐지?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네모로 바꾸는 기술. 다음 장 514번은 아마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 중간에 4차 방정식 그러면서 풀어줬을 거야. 그때 아마 1번 풀어줬을 거야. 그럼 이제 2번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 4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주면,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개념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남은 한 근을 추가로 잡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4차 방정식에선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인 정석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4차 방정식이야.
어쨌든 한 근이 2 플러스 i고 실수 조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한 근도 같이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켤레근이지, 그지? 그래서 정석대로 푸는 게 뭐였지? 방등식 개수 비교하는 거였어. 지금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그때 지금 근 2개를 알고 있지. 이 2개를 근으로 갖는 2차식 하나 찾으라 그랬잖아. 이 2개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하나 찾아주라고 했어. 첫 번째, 두 근의 합, 둘이 더하면 4죠. 그럼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면 5지. 그럼 상수항은 5겠네. 맞냐? 따라서 요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인수로 하나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4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최고차함계수는 1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2차식을 세팅해서 중간고사 때처럼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라 그랬어. 됐나? 따라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는 거 먼저 하자. 실은 눈치, 개수 비교 연습 잘 했으면 실은 여기 n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n은 바로 나오지?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여기 n값은 뒤에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 알고 있는 값이 여기 1차항입니다. 1차항이 4. 여기서 1차항 찾아주면 4.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5m. 뭐야? m은 0이네. m이 0이니까 1차항이 여기가 없는 거네. 그냥 x제곱 빼기 1이 끝이네. 됐나? 이래놓고 이제 남은 개수 비교해서 a와 b값 찾는 방법이야. 됐지? 됐지? 설명했었던 거. 최근에 한 거네. 금요일에도 했고 주말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정수다라는 힌트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거든.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정수라고 구체화된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주시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식을 좀 써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부정방정식 상황이지. 미지수가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다. 따라서 때려 넣을 생각해야 돼. 알파 베타에 정수가 걸려 있으니까. 때려 넣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두 식을 연립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연립을 할 거면 제발 문자 좀 죽여라. n을 죽일 수 있지. 두 식을 위아래 더해버립시다. 이 식과 아래 식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4. 됐냐? 그리고 부정방정식에 뭐 하는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지. 요 부분 알파로 묶어주면 1 플러스 베타 밖에 베타 있죠. 1 플러스 베타 갖다 쓰고 플러스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모양 억지로 맞추는 거 됐냐? 됐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마이너스 넘어가면 5가 되고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마1 마5 마5 마1 찾아주시면 되는 것이 됐냐? 그런데 지금은 실은 알파 베타는 우리가 그냥 저 두 근을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알파 베타 잡은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얘가 1 얘가 5 얘가 5 얘가 1을 괜히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세트만 해버리면 될 겁니다. 됐어? 됐죠? 됐죠? 따라서 뭐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구해볼까? 이 경우에 알파 값은 몇이냐? 얘가 1이 되려면 알파는 0, 베타는 4.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됐지? 정수 m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m값 들어가 있는 식이 아까 어디 갔니? 뭐 저기 알파 더하기 베타 쓸까? 아까 m값 들어가 있는 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m-5 m 플러스 5구나. 이거였지, 그치?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으시면 그때의 m값까지 다 찾을 수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경우에 m값은 몇이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두 개 나오네. 자, 그 다음 516번.
야, 니네 이제 이 정도는 다 나오니? 이 문구 보고 오메가 들어간 식 쫙 나오니? 좀 나와? 나올걸?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켤레근 가능.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1을 넘겨주면 세제곱은 1, 세제곱은 1. 그 다음 얘 인수분해하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그럼 이거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놈인 거 확인. 이거의 두 근도 오메가와 오메가 바. 그럼 여기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잡히는 거지. 얘랑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여기까지 시험 때는 쓸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나와야 돼. 그리고 이거만 외우면 소용없어. 왜? 이게 더하기 1일 때도 있고 빼기 1일 때도 있고 플러스 빼기 8 플러스 8 뭐 27 버전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뽑는 방법 자체를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요거 들고 문제 푸는 거야. 자, 기억. 오메가 10제곱. 지금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3주기인 거, 3바퀴 반복인 거 확인되지. 따라서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1제곱과 같은 거 맞네. 기억은 정답. 됐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자 하나씩 조금씩 해보자.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법 또한 많아. 지금은 내가 이걸로 한번, 지금은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바꿔볼게요. 즉 여기 분모에 있는 1 플러스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교체 가능.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됐고, 그 옆에 있는 거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오메가 바거든. 이것도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어디서 만들까?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오메가 바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네. 즉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을 이걸로 교체해주면 간단하게 또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답. 됐죠? 그 다음 디귿은, 디귿도 이제 반복성 관련, 이 3주기와 관련된 문제겠지. 그 전에 먼저 일단 얘부터 처리할 생각 해야 돼. 봐봐. 아니 이렇게 거듭제곱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항이 2개 있으면 계산 짜증납니다. 맞지? 따라서 이거를 단항식으로 바꿀 재료를 생각해야 되고, 아까도 했지만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넘겨주면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지. 단항식인 게 차라리 지금은 더 낫지. 따라서 지금 얘는 요 안에 있는 거부터 이렇게 바꿔줄 거고, 다행인 게 난이도가 괜찮네. 요 마이너스가 실은 몇 제곱이냐에 따라 살았다 죽었다 하는 애인데 4n이잖아. 4n이면 이거 짝수 확정이지. 짝수 제곱이면 마이너스는 사라지는 거라고 확정해도 되겠네. 됐지? 따라서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 오메가 8n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디귿은 고쳐놓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 거네. 오메가 4n제곱 플러스 오메가 8n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게 디귿. 그럼 당연히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고민 말고 하나씩 넣어봐라. n에다가 1을 먼저 넣어보고 해봐. 어차피 3주기라 한 3번에서 4번 넣으면 끝날 거라 고민하지 말고 잘 넣어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고요. 자, 계산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4제곱은 그럼 오메가 1제곱과 같고, 8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거와 같고, 이렇게 되네. 그럼 이렇게 오메가 제곱 1의 합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0 맞지? 따라서 우리 0 되는 거 찾으려는 거라 이거 되는 놈. 이런 식으로 잘 찾아 나가. 자, n에도 2 한번 넣어봅시다.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번엔 8제곱
그 다음 16제곱. 그 다음 1. 다음 8제곱이면 3으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과 같고 16제곱이면 3으로 나누면 오메가와 같으며 플러스 1이면 뭐야? 얘도 0이네. 이거도 되는 거. 뭐 다 되나? 3까지는 확인해 봅시다. 3주기니까 적어도 3까지는 확인해 봐야지.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야 3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3의 배수 되는 거 아니야? 3 집어넣으면 8, 3, 24. 자 이러면 이거 3의 배수라 다 오메가 세제곱과 같겠네. 야 이러면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잖아. 0이 아니지. 따라서 이거는 안 되네. 됐냐? 자 그럼 이미 다 찾았지. 3주기 함수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한번 확인은 해봐도 좋아. 4 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다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나? 확인차 해봐도 괜찮아. 얼마 안 걸리니까 4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16제곱에 32제곱에 1 되고 16제곱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32제곱이면 3으로 나누면 제곱 1 0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돌아온 거 맞지? 하나 둘 셋 갔다 다시 돌아왔지? 3바퀴 도는 거 맞지? 따라서 끝났네. 한 주기당 이 문제에서 원하는 0이 되는 n값이 2개씩 나오는 거 확인했지. 2개 되고 하나 안 되잖아. 따라서 30 이하에서라면 이게 몇 주기 도는 거야? 30 이하니까 30이니까 3으로 나누면 10바퀴 도는 거고 한 바퀴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10바퀴 돌았으면 20개 있는 거 맞네. 됐죠? 자, 해봅시다. 517번도 보시면 딱 그냥 겉모습만 막 되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어 있지.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해서 막 이게 뭔 소리지? 그러지 말고 일단 여기에 주목해봐. 이렇게 생긴 연립방 정식에서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냐? 있지. 위에 1차식이 있잖아. 위에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 자, y는으로 하자. 넘기면 이렇게. 그래서 y 대신에 대입하는 행위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까지 식을 좀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괜히 너네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 이 짓을 해놓은 거지. x가 알파래. 그 다음에 x가 베타래. 그러니까 요 연립방 정식의 두 근을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한 거야. 그럼 밑에는 x가 알파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y는 알파 빼기 4로 나오지 모양이. 그냥 그거 써 있는 거야. 크게 의미 안 둬도 돼. 중요한 건 x 값이 알파와 베타로 잡혔다 정도만 보고 해야 될 일은 연립해야지. x로 다 표현을 바꿔버립시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x로 다 고치고 방정식이니까 저기 k도 가지고 와서 는 0으로 잘 만들어주자. 그리고 얘를 잘 정리해 보자고. 그럼 4x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는 지워지고 여기 x제곱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k는 0. 뭐 보기 안 좋으니 양변에 x 마이너스 한 번만 더 곱해줍시다. 플러스 16 플러스 k는 0. 자 그래놓고 다시 한번 문제를 봐봐. 즉 이놈의 두 근이 뭐랑 뭐야. 여기서 우리가 식을 x로 바꿔놨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여기 x가 알파다 또는 베타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여기 x로 된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세팅된 것 뿐이다. 맞지?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이 뭐가 적혀 있어?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라는 거 아니야? 결국 그냥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네.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 나누면 마이너스 6이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고 서로 달라야 되니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요 부등식을 풀어서 정리해주면 뭐야? 자연수 K의 최대값 몇이니? 19네요. 됐냐? 저렇게 겉모습만 좀 막 뭐 되게 어려워 보이게 해놓은 문제. 일단 그런 문제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돼. 됐지? 별거 아니지. 됐냐? 그 다음에 518번. 뭐 약간의 전개도? 이거 뭐 상상되나?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오각 기둥의 전개도고 부피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자네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식 세워야 돼. 이거 되냐? 자, 크게 당겨볼게. 되냐? 지금 이거 전개도잖아. 막 어디랑 똑같고 이런 거 되냐? 그치? 자, 색깔로 좀 입혀보면 지금 당연히 접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랑 여기 지금 똑같지. 하얀색이 다 X지. 여기도 X잖아. 야, 이거 돼? 여기가 얘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올 거 생각하면 여기도 X 되냐? 이거 되냐? 여기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꺾이는 지점 요 X 부분이 여기랑 같아야 되잖아. 됐어? 잠시 전개도 상상.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파란 부분이 X 더하기 2거든. 얘가 이렇게 접힐 때 생각하면 여기도 X 더하기 2지. 이런 식으로 일단 뭐 그냥 상상력이라고 해야 돼. 전개도를 잘 상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됐냐? 됐지. 그럼 얘를 이렇게 척척척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중요한 건 그냥 결국 어떤 도형의 부피는 밑면, 변이 아니라 밑면의 넓이 구해야 되고 높이 구해야 되잖아. 즉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옆에 그림에서 저 노란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즉 높이에 해당하는 건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될 거고 밑넓이에 해당하는 게 말 그대로 요 오각형이 밑넓이가 될 거야. 맞지? 저 넓이 어떻게 쓸까? 사다리꼴 아니야. 저 넓이 어떻게 구할래? 적당히 잘 잘라서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 이제 자르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잘라볼까? 뭐 이렇게 잘라볼게. 뭐 이렇게 잘라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잘라서 넓이식 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여기 x,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자른 거지. 여기가 지금 x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x 더하기 3일 거고 그 다음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여기는 x고요. 여기지 여기. 즉 파란 게 x 더하기 2인데 여기 요만큼이 x기 때문에 여기 그냥 2네. 여기는 그냥 2네. 여기가 x고. 됐냐? 됐지? 적당히 잘라서 도형의 넓이를 써야지.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요 직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여기 넓이는 x 더하기 3. 여기 넓이는 이제 사다리꼴 넓이 써줘야지. 2분의 1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더하기 3이랑 x 더하면 되지. 2x 더하기 3 높이.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2x 더하기 3이네. 여기 넓이는 2x 더하기 3 따라서 둘이 다시 한번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니까 밑변 넓이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냥 그림 보고 식을 잘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 됐냐? 됐지? 약간의 상상력? 따라서 부피는 이제 얘네 둘이 곱한 게 부피가 될 것이고 즉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에 x 더하기 1 한 게 부피 108? 180? 108? 108이라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또 숫자가 좀 커질 겁니다. 약간 커질 건데 전개해서 한쪽으로 잘 넘겨서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이렇게까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큰 조립제법도 간간히 등장한다 그랬어. 잘 찾을 수 있겠어? 8에 마이너스 105야. 즉 이 105를 보고 105의 약수들 지금 다 5로도 될 것이고, 이런 애들 딱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잘 찾아주셔야 돼요. 됐냐? 뭐 1은 당연히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지금 숫자 너무 작지. 마이너스 1도 지금 딱 봐도 105까지 안 커질 거고, 적당히 3이나 5에서 승부가 날 텐데 그냥 조립제법 짬밥 잘 올려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뭐 몇 번 안에 찾아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5가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2차식 인수분해 안 되네 하고 손 털지 말고 판별식으로 확인은 해. 허근인지는 확인해. 실근 나와서 근의 공식 쓸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허근이 맞지. 그러면 3이네요. x값은 3. 자, 이런 것도 이제 잘 봐라. 보기 같은 거를 너네들 이제 대부분 앞에 객관식 문제들 많잖아. 그치? 보기도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풀이 방향도 짐작을 하시고, 지금 문제에서 B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B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기 대충 훑어보면,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근의 공식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각오는 하고 계시고, 계산 조심해 주셔야 돼.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문제 잘 읽으시고요. 정사각형이랬어. 즉, 여기가 A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라 지금 요 노란색 길이들은 다 A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또 어디 있어? B인 정사각형이래. 요게 지금 다 B야. 그러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의 계산을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될 거야. 요 파란 거, 파란 선분의 길이가 다 B입니다. 이렇게. 됐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 해서 여기는 1, 여기는 5래. 일단 여기에서 관계식 세워지냐? 기준은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 여기가 1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이는 A-1이라고 둘 수가 있겠지. 여기.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그림 안에서, 문제가 아닌 그림 안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선분의 여기 길이가 5기 때문에 A-1과 B를 더한 게 5겠구나. 그림 안에서 그냥 힌트 찾아지는 게 일단 하나. 따라서 A 더하기 B는 6이다 하나.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말로 나와 있네. 직사각형. 이 알파벳 잘 읽어서 따라가. 직사각형 EBCI 누구야? EBCI 여기거든. 요 놈이네. 요 빨간 놈 말하는 거지. 요 빨간 놈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면 누구야? 요 파란 거. 파란색이 저거 지금 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저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EFGH네. 됐지? 자, 그럼 식 써보자. 빨간색 넓이는 뭐라고 쓰면 되냐? 여기 길이가 A죠. 근데 여기 아래의 길이는 1이야. 즉 빨간색 가로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A이기 때문에 저 빨간색 사각형 넓이는 A라고 되겠네. 1 곱하기 A니까. 그 다음 파란색 정사각형 넓이는 얘는 뭐 한 변의 길이가 B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얘 넓이는 B 제곱이 될 거고, 그럼 그대로 요거 받아 쓰자. 빨간색의 넓이가 파란색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파란색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야, 받아쓰기 하는 문제다. 끝났어. 문자 2개, 등식 2개 다 찾았어. 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일부러, 그러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A를 주게도 되고 B를 주게도 되는데, 구하는 게 B를 구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A를 죽이는 게 방향성이 더 좋겠지. 구하는 게 B잖아. 여기 A 대신에 4분의 1 B제곱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풀도록 합시다. B를 구하는 거잖아. 자, 양변에 4 한번 곱해주시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4는 0. 자,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 보기를 보면 근의 공식까지 가는 게 맞아 보이지. 근의 공식까지 짝수 근의 공식으로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8.
플러스인지 당연히 양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면 음수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7, 28이잖아. 2 루트 7이 B값이 되겠네. 됐지? 자, 또 오메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세제곱은 1이다네. 세제곱은 1이다니까 여기다 쓸까? 그러니까 야 이제 실전처럼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습 잘 하셔가지고 시험 때 저게 나오면 잘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식이 고쳐지면서 나와야 된다고. 됐지? 됐지? 중간고사 때도 분명 내가 야 이거 시험 때까지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라고 알려준 기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너네들이 그렇게 잘 했냐? 이렇게 돼야 돼요. 됐지? 됐지? 오메가 바도 있는데 뭐 필요하면 쓰고 이것도 오메가 바 버전도 있지.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쓰면 되고. 일단 갑시다. 다음 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1단계에 있는 이거랑 이거 구하기는 기본으로 하는 거라 이미 다 구했고요. 기본으로 했어야 되고 위의 식을 구하시오가 이제 문제네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되겠네. 요거는 요거대로 얘는 얘대로 한번 따로따로 구해보도록 하자. 101제곱이야. 반복성을 이용합시다. 3주, 지금은 3주기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면 6주기도 올라가니까 그냥 무조건 오메가는 3주기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3주기가 맞아. 101이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나머지가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네. 얘 계산하는 방법도 너무 많아가지고 뭘 보여줄지 벌써 나도 고민인데 최대한 단순하게 곱셈 공식 써도 되거든. 곱셈 공식 써볼까? 통분해도 되고. 진짜 방법이 많아 여기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본인이 뭔가 나름대로 방법을 시도하신 뒤에 잘 맞춰주시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기술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되게 많아. 이거 통분해도 돼. 통분해서 해도 나와. 어떻게든 나와. 안 틀리면. 자, 지금은 이렇게 해봐서 요거 구하는 거에 집중해 봅시다. 그럼 얘 구하는 방법은 내가 또 뭘 알려줬었냐 하면 오메가 분의 1 뒤집을 때 쓰는 게 얘라 그랬거든. 얘가 지금 양변에 오메가를 한번 옆으로 넘겨보면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식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자, 알다시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마이너스 1 하고 나와버리겠네. 됐나?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얘는 지금 보면은 눈치채려나? 통분하면 그냥 끝나지. 통분해 버립시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통분하면 위쪽에서 요런 계산이 될 것이고 전개하면 그냥 쫙 끝나네. 그냥 얘는 단순하게 빠르게 이렇게 해버리고 끝내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에 위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지? 여기만 잘 집중해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많이 보는 그림이고 이 정도는 너네들이 이게 착착 접으면 어떤 상자가 나오는지 상상되잖아. 그치? 설명도 다 돼 있네. 14, 10. 귀퉁이를 자르겠다라고 돼 있어. 됐냐? 이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거든. 그림을 안 보여주고 요 말만 났을 때도 이 그림인 거 잘 알아봐야 돼. 14,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을 내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서 직육면체를 만들겠다라는 이 문구가 이런 그림을 뜻해요. 그게 가끔 이제 그림을 일부러 빼놓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못 알아봐.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는데 그림이 있어도 없어도 이 문구 읽어주시면서 이런 그림인 거 잘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 됐지? 그래서 가자. 얘도 뭐 할 일은 여기에 힌트가 있겠네. 부피를 96이라 줬으니 이제 이거 부피 쓰러 갑시다. 이거 방정식에서도 하지 않았나?
자, 지금 여기 길이를 먼저 써야지. 최대 최소 할 때 했겠구나. 여기 길이가 14-2x 문제 없지. 그 다음 여기 길이 재야지. 여기 길이가 10에서 x 귀퉁이 2개 빼는 거니까 10-2x. 따라서 이 도형 밑넓이는 10-2x에다가 14-2x일 거고 높이가 x가 되겠지. 괜찮지? 바로 써도 되냐? 따라서 이것이 96이다. 정말 대표적인 웬만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인데 단 이제 계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숫자 좀 이렇게 다운 시킬 수 있으면 다운 좀 시켜라. 야, 여기에서 2 하나 밖으로 빼내, -2로 뺍시다. 여기에서도 -2 하나 밖으로 묶어낼 수 있지. 그럼 -2와 -2가 나갔기 때문에 4로 바깥에 뺄 수 있고, 일부러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얘도 순서 바꿔가지고 이 계산을 안 틀리려면 최대한 숫자의 이 크기 단위를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게 좋아. 그치? 요래 놓고 양변에 4를 좀 약분시켜서 요 96부터 좀 96을 4로 나누면 24지. 최대한 낮게 낮추고 나서 계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야지. 자, 한 번에 할게.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35x에 마이너스 24는 0이야. 이렇게 숫자 큰 것도 조립제법 잘 해야 된다 그랬다니. 근데 지금은 문제가 쉽네. 다 더하면 0이네. 이런 거 눈치채야 돼. 눈치 못 채면 손해야. 다 더해봐. 0이잖아.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딱 0이지. 이러면 뭐 무조건 1이지. 마이너스 11, 24, 24, 0. 뭐 확인할 필요도 없어. 자, 그리고 이때 여기 남은 2차식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24는 0이야. 구하는 건 뭐야? 구하는 게 지금 x값 모두 구하라 그랬네. 자, 얘도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즉 지금 x값이 3이랑 8도 있고요. 아까 1로 됐으니까 1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림 보면서 찾는 거야. 이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8은 말이 안 되지. 8이 여기가 x인데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어떻게 8이 되냐. 그치? 8은 안 돼. 그림 보고 찾는 거야. 3은 괜찮지. 여기가 3, 여기가 3, 그럼 뭐 여기는 4 말 되거든.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는 x값은 1하고 3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죠? 요 정도가 이제 그냥 노멀 정도. 근데 일단 2차 부등식 가기 전에 1차 부등식부터 여기 앞에 부분은 그냥 간단한 성질들이고 간단하게 그냥 부등식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 하고 있는 거니까 쭉 볼까? 첫 번째, 부등식 읽는 방법.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거랑 부등식도 등식처럼 이런 성질들 다 통하는 거.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치? 등식이랑 똑같은 성질이지. 양변에 뺄셈을 가해도 등식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곱셈 나눗셈에선 주의사항이 있지. 양수를 곱할 때와 음수를 곱할 때의 주의사항 정도 자네들이 잘 알고 있는, 혹시 까먹었다면 잘 알고 계시고,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에 C를 곱하게 됐는데 그 곱한 C가 양수인 경우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양변에 음수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들 앞에 써 있는 겁니다. 맞지? 그치? 그치?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지.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양수를 나눌 때와 음수를 나눌 때, 특히 나눗셈 할 때 주의사항은 절대로 0으로 나누는 거는 수학에서 아예 안 돼요. 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만약에 C가 양수면 나눗셈 했을 때 C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나눗셈도 곱셈과 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근데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됐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등식 기본 성질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성질들 이용해서 뭐
끼케야 나온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OX 퀴즈 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 조금 연습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지? 그러니까 그냥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야, 얘들아,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건 직관적인 것도 아니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이런 뭐 수식적인 증명이 아니지. 지금 이런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C보다 크다를 말을 하고 있는 게 기억이고요. 뭐 이런 식의 구조들. 됐냐? 됐지? 니은 A가 B보다 크면 하고 이제 요거 이렇게 된 거 보자. 한번 조작을 가해 봅시다. A가 B보다 컸을 때 과연 요렇게 되는가를 보이란 얘기야.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지. 일단 전부 다 마이너스가 A와 B 앞에 마이너스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는 거 보이지? 따라서 요 식에서 그 다음 해줘야 될 일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지. 그럼 아까 말한 성질대로 대놓고 음수를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C가 더하기가 돼 있는 게 확인될 거야. 따라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플러스 C를 해주게 되면 더하기 C를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양변에 동시에 C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그치? 이제 이쪽으로 벌려줘야 되죠. 분명히 아까 마이너스 곱할 때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니은은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것. 됐냐? 됐지? 그 다음 언제나 말하지만 부등호는, 그러니까 부등호뿐만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는 식은 너네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렇게도 바꿔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 수식적으로는 이러하고 말로 해보면 야, A가 더 크고 B가 작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부호 뭐야? 를 식으로 쓴 거야. 그지? A가 더 커. 그럼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접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지금 얘랑 얘가 성립할 때 이걸 보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얘는 지금 A 빼기 B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C-D를 넘겼을 때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지.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A-C와 B-D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거야. 얘가 지금은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도 한번 다 넘겨봐라. A-C에 한쪽으로 이항해서 부등식을 증명을 할 수도 있어. 이게 과연 될까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 그럼 저기서 알고 있는 정보와 맞춰보면 이게 지금 A 빼기 B야. 그 다음 마이너스 C와 플러스 D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주면 C-D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봐봐라. 얘가 지금 저쪽에서 해당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수야. 양수 빼기 얘가 지금 음수거든. 양수 빼기 음수는 양수 맞지. 따라서 0보다 큰 거 맞네. 뭐 요런 느낌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 다음 리을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근데 A가 B보다 크면 이라 그랬어. 그럼 제곱하면 똑같냐?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질이지. 내가 아마 앞에서 이런 문제 너네들 방정식 풀 때 이런 문제를 푸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막 뭐 예를 들면 아마 너네들 앞에 방정식 부분 풀 때 막 두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뭐 두근의 차이가 4보다 작다 이런 거 있을 때 야, 어차피 두근의 차를 구할 때는 두근의 차 빼기 구하는 곱셈 공식 자체가 제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네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그냥 제곱해서 써라 그랬어. 근데 그때 내가 주의사항을 말했는데 기억하고 있어? 이게 부등식은 함부로 제곱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근데 만약 이런 부등식이야. 3이 마이너스 4보다 크잖아. 그럼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그러니까 부등식은 양변 제곱하려면 상황을 잘 보고 제곱해야 돼. 이게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러나 둘 다 양수면 상관이 없지. 맞아? 지금은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거야? 양수와 음수가 혼용되어 있으니까 제곱했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거 제곱할 때 야 그래도 첫 번째 증거 절대값 붙어있지. 이거 100% 양수 맞지? 두 번째 얘도 양수 맞지? 양수 맞으면 제곱해도 돼 라고 분명 내가 딱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어. 됐어? 여기에도 나와 있네. 즉 A와 B가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제곱해서 써도 되는 게 맞아요. 됐지? 항상 부등식은 제곱하는 방법은 많이 하지 않고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양수가 확정이라면 제곱해도 된다. 됐지? 그 얘기가 이제 리을에서도 성질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됐냐? 그 다음에 미음도 A가 B보다 크고 전부 양수다. C와 D도 양수고 대소관계는 C가 더 크다. 그러면 요거 성립하냐라고 미음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네. 됐나? 요거도 그냥 조금씩 만들어 볼까? 지금 일단 A와 B가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C랑 D도 둘 다 양수고 대소관계는 이러합니다. 자, 그냥 모양 만들어 나가는 거 봐. C가 양수가 맞지? 분명히 여기 써있는 지금 A, B, C, D는 전부 0보다 크다라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가 맞아. 따라서 무슨 조작을 해줄 거냐면 여기에서 양변에 C를 좀 곱해볼게요. 왜 C를 곱할까? 여기 AC 있어서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야. 퍼즐 맞추기 해야 되잖아. 그 다음 일로 와서 여기 BC 부분을 여기랑 연결하기 위해 이쪽에서는 뭘 할 거냐면 양변에 B를 곱할 거야. 근데 B도 양수거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B도 양수거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도 BC고 여기도 BC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어붙여서 요렇게 부등식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연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AC가 BD보다 큰 게 맞지. 뭐 이런 식의 성질들 쓰는 문제야. 됐냐? 됐지? 자, 그래서 뭐 부등식은 이런저런 성질들 쓰는 거 잘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항상 음수 곱할 때 부등호 바뀌는 점 그거 좀 조심해 주십시오. 요 정도면 됐어. 252쪽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요. 방학 때는 물론 방학 때는 이제 다 했지. 이런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는데 252쪽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십시오. 됐냐?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숙제는. 자, 그래서 이 연립 1차 부등식까지도 실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던 것. 아니 왜 이렇게 수직선들을 잘 못 그리는 분들이 계실까? 수직선으로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것. 뒤에 2차 부등식에서 밥 먹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그치?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일단 요거는 개별적으로 양변에 더하기 3을 해주시면 이렇게 풀릴 거고. 얘는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푸는 거지. 이렇게 해주고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이렇게. 얘랑 합칠 때 수직선 그려서 이런 거 확실하게 지금부터 잘 습관 들여놔. 등호가 없는 건 구멍. 그치? 등호가 있는 건 색칠. 됐냐? 그 다음 방향은 x가 5보다 작대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화살표라고 생각해. 왼쪽으로 가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화살표라고 생각해. 오른쪽으로 가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색칠해서 해를 이렇게 쓰는 게 수직선에서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지. 맞지? 그치? 요거 밥 먹듯이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좀 미숙하신 분들은 잘 연습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 가끔씩 또 이제 얘는 뭐예요? 하는 분들. 요 3단 부등식도 원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위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이렇게 3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원래부터 이거였어. 이거 먼저 풀고 그 다음 이거 풀어서 둘이 아까처럼 수직선 그래서 연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데 3단 부등식 중에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가운데에만 문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자네들이 이제 이렇게 풀잖아. 한 번에 x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양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그렇지? 이렇게 푼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지. 자, 양변에 이제 다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가운데다 x를 딱 남기면 이렇게. 맞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경우고 원래는 얘 또한 이렇게 먼저 하나 풀고 이렇게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됐냐? 따라서 이렇게 풀 수 없는 이런 모양 나와 있으면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 막 양변을 막 x로 나누는 인간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뭐 x를 빼지를 않나? 뭐 하는 거야? 그냥 정석대로 풀어라. 이거 하나 먼저 풀고 그치? 자, 풀어주면, 마이너스 1, x 이건가? 그러면 문자 좀 제발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 이렇게 부등식, 이렇게 썼다 하다가 가는 방향 틀리지 말고, 항상 문자 좀 왼쪽에다 써라. 아, 니네 x는 3이라고 쓰지? 3은 x라고 쓰냐?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지? 문자 좀 왼쪽에 통일해서 쓰는 습관을 들여놔.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3단 부등식 푸는 정석 과정은 이겁니다. 1로 넘기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1. 그리고 겹치는 부분까지 잘.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라 요렇게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기 때문에 요렇게고요. 연립이라는 얘기는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건 동시에 성립해야 돼서 겹치는 부분 여기입니다. 됐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1보다 색칠인 거 확인 크거나 같다. 저 등호 하나 때문에 시험에서 해당 범위에 뭐 자연수의 개수 세라 하다 하나 빼먹고 이러지 마시고 등호 구분 잘 해줘. 붙나 안 붙나. 됐죠? 자, 그러면 너네 페이지에도 마플 보충이라고 255쪽 부등식 사칙 연산 교과서 밖 내용이라 돼 있지 않을 거고요. 넘어가십시오. 여기 바로 갑시다. 이거 뭐 계산이라 아마 방학 때도 나 이거 안 했을걸? 계산 문제니까 너희들이 잘 해라. 그래도 이젠 하나는 해볼게. 그냥 같이 해보자. 뭐 이거 하고 이런 거 해보자. 이런 거. 아, 위에 거야. 당연히 위에 있는 부등식이야. 그냥 쫙 풀면 되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다 알다시피 곱하기 10 한번 갈기자. 소수 불편하잖아. 곱하기 10 한번 잘 갈겨주시고 그러고 잘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x는 15냐? 그럼 이건 x가 1보다 크고 여긴 3보다 5구나.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 수직선 그리시던가 요 정도 바로 되는 건 바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괜찮지? 됐지? 여기는 그래서 뭐 딱히 내가 풀어줄 거 없습니다. 계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런 것도 그냥 선택? 자네들은 얘를 갖다 정리해서 풀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한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얘 자체를 여기에 분모에 3, 분모에 2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6을 그냥 싹 다 곱해놓고 시작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6을 그냥 곱해버려. 그럼 여기 이제 3으로 위에 올라가야 되지. 자, 6 곱하면 2x-24. 열해놓고 이렇게 두 개씩 쪼개서 풀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좀 내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둘씩 찢은 뒤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찢어도 얘는 6을 곱해야 계산이 편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2만 곱해도 정리가 되니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냥 미리 찢어놓고 나서 이렇게 조작을 가해도 되지. 얘는 뭐 어쩔 수 없지. 6 곱해야지. 그러면 3. 맞나? 그 다음에 여기는 2x-24. 이거 이제 잘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좋아. 밑에 533번도 그냥 계산 그럴 뿐이고 자네들이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장부터네. 여기는 이제 계산이니까 해가 주어진 요거.
여기 부분이 뒤에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계속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될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결국은 수직선 잘 그려내야 돼. 막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항상 너네들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어떤 식을 볼 때는 지금 이 식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주인공 문자가 뭔지 확인해. 지금은 당연히 x에 집중해야 돼. a와 b는 그냥 상수, 숫자 같은 거니까. x로 정리를 잘 해줘야지. 자, 위에 거 x 넘겨서 a는 저 짝으로 치우자. 상수니까. 그래서 x가 지금 메인 주인공인 거 생각하면서 어쨌든 미지수가 있지만 x에 대하여 부등식을 잘 정리하십시오. 아래 것도 좌변으로 x를 넘기면 마이너스 4x. 여긴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5.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눠줍시다.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5. 이런 것도 보기 좋게 분모 분자. 야, 이거는 양변에 곱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분수에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혼자서 의짓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돼.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네. 됐지? 됐지? 지금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게 아니야. 방금은. 됐냐? 분모 분자에 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 해를 알려줬거든. 따라서 수직선에다가 지금 이걸 보면은 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따로따로 먼저 그려볼게. 얘는 따지면 어딘진 모르겠으나 4분의 a 더하기 3이라는 지점에서 왼쪽 작거나 같다 하는 요런 영역이야. 얘는 따로따로 그려보는 거야. 얘는 따로따로 그려본다면 얘는 b-5 보다 크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가는 거지. 당연히 이 두 영역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이 자리로 오게 되면 지금 이 부등식은 해가 없는 거야. 안 겹치잖아. 만약에 얘가 일로 오면 안 겹치잖아. 그치? 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문제는 분명 여기에 해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럼 얘는 분명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 해가 있지. 얘가 이렇게 그림상 위치에 있어야 이 중간에 해가 생기지. 그래서 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이런 그림이다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잘 연결할 수 있겠지. 됐냐? 됐지? 해가 주어졌을 때는 일단 이렇게 x에 대한 부등식으로 잘 마무리해 놓고 수직선에서 그림으로 확인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됐지? 자, 535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거랑 잘 생각해봐. 해가 특수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자네들이 수직선 상에서의 그림을 상상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부분들이 뒤에 2차 부등식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 위에 거 먼저 정리해보자. A가 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X이기 때문에 X로 부등식을 잘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2분의 A 더하기 3이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도 잘 고치자. x를 좌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4를 치우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x에 대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거지. 그러니까 얘도 봐봐.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냐. 그러니까 노란 거만 따로 그려보고 파란 거만 따로 상상, 물론 지금 바로 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 잘 해봐. 그러니까 노란 건 지금 여기 a 더하기 3에 2에서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고 요 파란 자식은 b-4라는 어떤 지점에서 크거나 같다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지? 됐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이건 이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해가 없음. 맞지?
이렇게 되면 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근데 여기 봐봐. 해가 정확히 3 하나 나왔다는 소리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정확히 요렇게 겹쳤다는 소리인 거 이해되지? 이래야 저기가 정확히 3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됐냐? 수직선을 보면서 상상을 해 나가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그림이 파란 게 정확히 이렇게 겹쳐야 되는 그림이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정확히 둘이 같아야 되고 그 같은 지점 또한 3인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지. 됐지? 됐지? 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즉 두 개의 한쪽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했을 때 해가 이렇게 고정되게 오라고 나온 경우가 둘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엇갈린 경우라는 걸 그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지? 자, 3단 부등식이잖아. 잘 둘둘 쪼개주자. 먼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 쪼개가지고 풀어줍시다. x 더하기 u. 자, 좌변으로 x 정리하고 a는 치우고요. 지금 주인공이 메인 변수가 x인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됐고, 그 다음 여기 뒷부분도 잘 정리해서 풀어줍시다. x 더하기 6이 3x 마이너스 b. 자, x로 정리, 좌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숫자 6.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부호도 다 이쪽 플러스로 바로 바꿔주자. 이렇게까지 되겠네. 됐나? 해가 이번엔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왔대. 자, 이제 한 번에 그려볼까? 당연히 해가 저렇게 나오려면 요 파란 놈이 이렇게 돼야 되고, 요 파란 놈이 숫자 6. 야, 6하고 B하고 구별 잘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문제 풀다가 헷갈리지 말고 얘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 노란 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림인 거 맞지? 그냥 바로 그립시다. 이제는 해가 이때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랬을 때 왼쪽에 마이너스 2. 네가 마이너스 2구나. 얘가 5구나. 이런 식으로 잘 연결해서 A, B 값 구할 수 있겠지. 됐냐? 됐지? 괜찮지? 아직은 아래 괄호 2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생길 때, 해가 한 개만 있을 때 아니면 해가 없을 때를 그림적으로 잘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신 상태로 그 상태로 요거도 외웁시다. 요거도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그놈의 이 등호 하나 때문에 문제 많이 틀리니까 2차 부등식에서 뒤에 지금 여기서 할 때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봐. 괄호 1번부터 해볼게. 이번 조건은 해를 가져라야 일단 풀어야지.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잘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x.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 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것 바로 되네. 두 번째. 됐냐? 자, 이제 잘 생각해봐. 해가 있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노란 건 확정이잖아. 노란 거 먼저 한번 수직선에다 그려볼게. 노란 게 4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현재 노란색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그 상태로 요 파란 놈이 지금 2a 플러스 6이라는 지점에서 여기 요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지. 됐냐?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해가 있는 거지. 여기 있으면 해가 없는 거지. 이해 가지? 해를 가지라 그랬어. 그럼 알겠지? 일단 이렇게 확정이야. 맞아? 이걸 부등식으로 쓰자. 2a 그림, 이 그림을 봐. 2a 플러스 6이 4보다 커야 되잖아. 그대로 쓸 수 있겠지. 4보다 2a 플러스 6이
커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이제 뒤에서 자네들을 계속 괴롭힐 게 이거거든. 여기 과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게 그때그때 뭐 여기가 색칠이냐 여기냐 구멍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되거든. 지금은 한번 너네들이 맞춰봐. 어때? 여기에 등호를 붙여야 될까 붙이면 안 될까? 항상 말하지만 생각해봐라.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말은 얘가 여기에 겹쳐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겹쳐놓고 네가 봐. 해 있어? 해 있어? 노란색도 색칠이고 파란색도 색칠이라 이런 그림을 아까 앞에서 풀었지만 해가 예 하고 하나만 나오는 경우잖아. 근데 어쨌든 그거 해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지금은 등호가 붙어야 돼. 됐어? 이거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없어. 여기에 등호가 없어. 그럼 이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럼 이 상태로 겹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림을 보고 잘 이해를 하라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겹쳐지면 해 있어 없어? 있니? 이게 연립이란 얘기는 동시 성립해야 되지. 근데 이게 노란색은 점인데 파란색은 그곳에 해가 없는 거잖아. 안 겹치는 거지. 안 겹치는 거야. 이러면 해가 없지. 그럼 그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등호가 빠져야 되는 거야. 됐냐? 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매번 잘 생각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가도 돼. 즉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올바르게 부등식 완성한 거고, 뭐 이제 풀면 되지. 뭐야? 이렇게 쓰자. 6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해볼게. 뒤에 연립 2차 부등식 푸실 때 그 2차 부등식을 너네들이 열심히 푼 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에 이 행위를 계속하게 될 거거든. 그때 가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집중해 보십시오. 해를 갖지 않도록이네 이번엔. 자, 일단 정리는 해야죠. 요 노랑이 양변에 3 한번 곱해줍시다. 3을 한번 곱해주면 6x 마이너스 9 뭐야 씨. US 넘기고 8 가져오면 깔끔하게 바로 나오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 여기 아래 것도 보자. 자, x를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x, a 넘기면 이렇게. 양변에 x,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요렇게. 자, 이거도 잘 해보자.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다잉.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해를 갖지 않도록 안 겹치게 해라고 그랬거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단 노란 건 확정이니까 먼저 그립시다. 마이너스 1보다 색칠해가지고 크거나 같다야. 그리고 요 파랑이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지점에서 구멍 뚫린 상태로 작다니까 요렇게 가는 녀석이지. 또 마찬가지. 이러면 해가 있는 거, 그지? 해가 없으래잖아. 그러니까 일단 확정이지. 이렇게는 확정이지. 맞아? 쓰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 일단 첫 번째 이건 확정이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노란색 마이너스 1보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놈의 등호야. 자, 지금은 어때?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떨 것 같아? 할 때마다 이제 너네는 머리로 상상해. 등호, 저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딱 만나게 해놓고 딱 문제 조건을 다시 네가 읽어. 문제에서 원하는 것, 해가 없어라. 이 그림, 해가 있는 그림이니 없는 그림이니? 없는 그림이지. 그럼 이렇게 돼도 되는 거지. 올라가도 되는 거네? 등호가 붙는구나. 이렇게 잘 판단해야 돼요. 됐어? 이렇게 되면 결국 파란 건 구멍이고 노란 건 색칠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잖아. 연립이라는 건 동시성립이야. 둘 다 그 지점에서 겹치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안 겹쳐. 안 만나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렇게 막 외우려는 사람들도 그냥 모르겠고 둘 다 색칠이면 등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절대 안 되고 계속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 부등식모 마저 마무리하면 뭐야? 부등호 바꿔주고 이렇게 A의 범위가 되겠네. 됐지? 됐지? 이 부분을 지금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538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딱 정확히 2차 부등식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할 행위들이 여기에서 지금 미리 보기로 연습하고 있는 거네. 1번부터 다음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3개다 그랬어. 일단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위에 거 먼저 풀자. 3x 3 x가 1보다 크다. 됐지? 그 다음 아래 거 3x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2x 더하기 3 2x 넘겨주면 여기는 1x 나머지 다 1로 치워주면 뭐야 이거네. 됐지? 자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는 그림 할 말이 그림 잘 그리고 최대한 잘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잘 해봐. 최대한 내가 쌩 난리를 쳐줄 테니까 미리 얘기하는데 정수가 정확히 3개라 그랬지. 이럴 땐 그림 그리실 때 눈금도 좀 써. 눈금 표시해. 너네 그래프 그릴 때 눈금 표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아닌가?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냥 중학교 때 시켜서 그렸나? 지금은 눈금을 적당히 좀 쳐줄 필요가 있어. 노란 거부터 1보다 크대. 자, 이제 여기에 파란 놈이 와서 덮쳐야 되거든. 파란 놈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녀석이지. 이렇게 가는 상태야. 이제 니들이 얘를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놔야 돼. 야! 이것들 2차 부등식 가서 나중에 어렵다는 소리 할 사람 두 분 계시네. 이거 2차 부등식에서 나중에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로 하는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 잘 갖다 놔야 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정수가 3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직선 상에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범위 안에 3개 들어가게 하려면 얘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범위 안에 여기는 구멍 뚫려서 안 들어가. 2랑 3 2개 들어가는 거 되지? 여기는. 자, 그래서 내가 패턴 알려줄게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의 위치 잡을 때는 이렇게 점 위에 올려놓지 말고 일단 요 가운데 평평한 데에다 먼저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긴가? 요쪽에 놔야 되나? 아니면은 요쪽 평평한 곳에 놔야 되나? 하고 먼저 이렇게 좀 평평한 데다 먼저 올려놔. 순서가 바로 위에 점에다 올려놓지만 헷갈리니까 요 사이에 놔도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 조건 만족이지? 됐냐? 이렇게 그려지면 해당 겹치는 구간에서 정수가 이렇게 3개 들어오는 거 맞지? 넘어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4하고 5 사이에 A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림으로. 됐냐? 그대로 부등식으로 쓰자. 그러니까 4하고 5 사이에 A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쉽거든. 그림만 잘 그리면. 근데 또 이제 여기에서 이놈의 이 등호가 너네를 시험 때도 계속 괴롭힐 거야.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갈까? 어딘 들어갈까? 어딘 안 들어갈까? 맞춰야 돼. 어디에 들어갈까? 항상 말하지만 아까도 했던 거야.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라는 뜻은 이 파란색 점이 4 위에 올라간다는 소리고 올려놓고 니들이 잘 보라고. 조건 만족이냐?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올려나가면서 절대 실수 없도록 잘. 자, 5의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간다는 얘기야. 이러면 조건 만족이야? 안 되지. 이러면 해에 5가 포함돼 버리네. 맞아? 따라서 여긴 등호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험 때 틀리지 않을 수 있게 그림 보면서 상상해서 범위를 잘 찾아셔야 돼요. 됐지? 됐지? 다시 한번 더 해볼게. 자, 야, 이제 이 부등식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자네들이 계산해. 나는 바로 결과만 쓸게.
지금 중요한 건 저 부등식 푸는 거야. 뭐 자네들이 잘 풀면 되고. 자, 요 노란 거를 정리해서 잘 풀어주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래 거 파란 것도 잘 정리해서 X로 잘 정리해 주시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저런 그냥 단순 계산은 안 할게. 여기까지. 자, 이번에도 해보자. 이번엔 정수 X를 5개 만들라 그랬어. 자, 이번엔 바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수직선 그려주시고. 정수 5개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확정인 건 먼저 딱 그려주고, 그 다음 안에다가 눈금 좀 적당히 몇 개 그려줘.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 아니잖아. 5개라 그랬으니까 적당히 한 5개 그려놓고 마찬가지. 얘 어디다 올려놔야 될지부터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놔야 될까 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야. 어디랑 어디 사이에 놔야 되냐? 5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여기도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5개 들어갈 후보군이 딱 선출이 되죠. 일단 너 들어가야 되고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지. 네, 요만큼이 들어가야 되네. 그럼 이 자식은 여기에 착륙해야 되겠네. 맞냐?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넘어가는지 그런 거랑 다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네. 그럼 이때 요 가운데가 여기가 지금 저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2잖아. 따라서 그림 잘 보고, 아, 얘가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또 뭐 물어볼지 알겠지. 등호가 어디에 들어갈까? 부터 또 마지막에 찾아주면 돼. 왼쪽에 들어가냐? 오른쪽에 들어가냐? 둘 다 들어가냐? 둘 다 안 들어가냐? 뭐게? 왼쪽에 들어간다. 괜찮나? 됐어? 됐어? 왜냐? 얘가 왼쪽에 들어가면 2에는 올라가도 되죠. 파란 애도 색칠이기 때문에 이렇게 2에 올라가도 얘 여전히 들어가.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러나 3에 올라가게 되면 3도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3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됐지? 그럼 남은 건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얘는 원래 그 특수한 방법으로 푸는 거 2개씩 안쪽에도 되지. 양변에 2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부터 양변에 마이너스 5 해줍시다. 그 다음 요 마이너스도 처리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싹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좌우 바꿔서 쓰자니.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 됐지? 자, 요런 식으로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밑에 539번도 똑같은 형태라 뭐 발전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다를 거 없어. 활용 문제들도 잘 보다 보면 막 한두 개 정도는 막 각자 책에 있을 거야. 어디지? 어디 책에도 이거 있을 텐데, 의자 문제? 의자 문제도 막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교들 있고 하니까 여기 잘 보자. 일단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항상 문제를 좀 잘 읽고 말장난이나 함정 카드에 속지 마셔야 될 것이야. 그냥 이거 야 참고로 잠깐. 아마 너네 책엔 잘 나와 있을 거야. 이거 아마 160일 거야 여기가. 너네 책은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160이지. 자, 해서 자, 문제 읽으실 때 이런 함정,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함정 장난질 칠 때 이런 거 뭐 많이 장난치는 게 뭐 1g과 1kg 이런 단위 장난 먼저 제일 많이 칠 거고, 같이 문제 안에 있으면 단위 통일해서 얘는 뭐 1000g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장난질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속지 않도록. 지금 이 문제도 은근히 함정이 하나 있는 게, 표를 보면 A라는 식품의 열량이 160칼로리, 단백질 20g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를 보면 표가 100g당이라고 되어 있어. 아, 살짝 장난쳐놨어. 100g당이라고 돼 있어. 맞냐? 됐어? 저러면 물론 저대로 풀어도 되지만 그럼 너네들이 생각을 좀 잘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나 이런 활용 문제에서 단위는 1g 당, 그러니까 뭔가 단위를 1로 맞춰주는 게 너네들이 계산이 훨씬 편할 거다. 됐지?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단위들을 보면 다 1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가장 너네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 속도. 속도가 이게 무슨 뜻이냐? 1시간에 30km 간다는 소리지. 기준이 1시간이지. 맞냐? 이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뭐 저기 뭐 다른 세상 어딘가에선 이게 이제 뜻이 뭐 2시간당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단위는 1시간당으로 해주는 게 좋아. 얘는 지금 표가 100g당으로 돼 있어. 그럼 이런 장난질을 쳐놨으면 너네들이 좀 고쳐줘야 니들이 계산이 편할 거야. 아이씨, 왜 100으로 해놨어? 궁시렁 하면서 1g당으로 좀 고쳐줘야 너네들이 계산이 편해요. 단백질. 잠깐의 계산이잖아. 100g당 160이면 1g당은 1.6이지. 여기 이제 0.2, 100으로 다 나눠주면 되죠. 여기가 3.6, 여기가 0.15. 이래야 내가 계산이 편해. 나중에 생각하기가 편하다고. 1g당으로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잘 읽어보자. 두 식품 A, B를 합해서 200g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열량 400 이상, 단백질 35 이상 얻으라 그랬어. 항상 활용 문제는 내가 제발 문자 세팅부터 잘 세팅해 봐라 그랬어. 딱 문제 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발 문자 좀 잡아봐. 뭘 문자로 잡아야 될지가 언제나 시작이야. 뭘 문자로 잡아야 될까? A와 B를 합하여 200을 먹었대. 약간 그런 식으로 A 더하기 B는 200 이런 식으로 힌트를 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문자 세팅은 먹은 양이 되겠지. 먹은 양을 이런 식으로 놔줘야 A, B로 맞출까? A, B로 할게. 대문자 A 먹은 양, 소문자 A. B 먹은 양 B. 이런 식으로 해줘야 A 그램, 단위는 그램으로 다 맞췄으니까. 이래야 이런 힌트도 합하여 200이다. A 더하기 B. 먹은 양을 내가 20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 그치? 됐냐? 문자 세팅을 잘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열량을 400 이상. 자, 그럼 열량 확인해보자. 1g당 1.6이야. 그럼 Ag이면 열량은 1.6 곱하기 A 하시면 될 거 아니야. 됐지? 이래서 단위를 g당 맞춰놔야 그냥 먹은 양에다 곱해버리면 되니까 계산이 편해요. 그 다음 B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3.6에 Bg 섭취니까 플러스 3.6B가 되겠네. 이게 지금 열량 총합이지. 이걸 400 이상. 400 이상. 그 다음 단백질은 건 마찬가지로 0.2A 더하기 0.15B라고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정말 일단 숫자 자체도 교과서 같은 데서 좋아하게 생겼어. 딱 봐도. 그치? 됐냐? 됐지? 됐지? 물론 이제 이거 풀려면 이게 연립부등식이기 전에 문자가 두 개잖아. 한 문자로 고쳐줍시다. B를 죽이자. 아니면 이거 처음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았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니, B 잡고 이렇게 왔어도 되고. 따라서 남은 건 이제 저 부등식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 1.6A 플러스 3.6에 B 대신에 200-A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나머진 다 계산입니다. 됐지? 여기도 0.2A 플러스 0.15에 200-A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한 문자로 통일해주면 두 개의 연립 부등식 푸는 형태가 될 겁니다. 됐지? 난 계산은 안 해. 니들이 잘해. 얘 결과가 이래 나올 시고 얘 결과가 이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의사항 때문에 지금 써줬어. 이게 이렇게 해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잖아. 이런 거 시험 때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잘 봐. 이래 놓고 나서도 요 X를 내가 처음에 뭘로 잡았는지 확인 잘해라. X가 아니지. 지금 A잖아. 에헤. 저 A 범위 확인 잘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해놨지. 맞지?
합해서 200 먹는다 그랬어. 맞아? 200보다 작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확인하십시오. 아마 이 스포일러가 될 텐데 아마 밑에 540번 문제가 그럴 거야. 540번 문제가 아마 이거를 막 예를 드는 거야. 풀면 여기가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 이 문제라면. 그럼 저기가 300이니까 정답 이렇게 쓰면 틀린다. 틀린다. 300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이거는 마이너스 뭐 토해야 돼? 그지? 만약에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끝까지 잠깐만 근데 내가 잡은 문자는 한계가 200이기 때문에 이러면 네가 알아서 딱 보고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됐지? 항상 활용 문제는 문자를 잡고 답을 구한 뒤에 그림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림이나 주어진 상황 보고 해당 문자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됐지? 됐지? 지금은 그냥 문제 없이 잘 나와가지고 160이 맞고요. 지금은 그냥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문제 없이 잘 나올 건데 540번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해줬는데도 또 틀려오기만 해봐.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 풀고 있잖아. 그래서 종일 또 부등식 풀다가 또 하나씩 방정식 하나씩 날아가지 말고 틈틈이 부등식 숙제 먼저 하고 당연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시간 조금 더 내서 방정식 까먹지 않도록 반복해 주시고. 그래서 알겠지?